건강보험료율에 이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동결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적립금도 아직은 여유가 있음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소득 대비 0.9182%로 확정된 겁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상하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올해보다 6,210원 오른 9450원이 됩니다. 노인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강화되면서 추가 인력 운용비를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방문 요양이나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서비스의 월 이용 한도액도 등급별로 13,700원에서 최대 23만 6,500원으로 늘어납니다. 한편 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과 올 3월 노후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중증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 확대, 재택의료센터 등의 시범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올해 2분기 출산율이 8년 만에 증가한 데 이어 7월과 8월 연속으로 출생아 수 2만 명을 넘어서며 출산율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혼인 건수도 4월 이후 연속으로 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출산율 반등에 희망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결혼 페널티 해소 등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출산율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출산율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통령실은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저출생 3대 핵심 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2% 이상 늘어난 19조 7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규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 추진하는 정책과제에는 현재 닷새인 임신 초기 유산 사산 휴가를 2배로 늘리고 이와 관련한 배우자의 휴가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난임가정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육아휴직,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용어도 각각 육아 몰입기간, 경력 보유 여성 등으로 대체하는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시 인구부의 중장기 인구전략을 담은 인구전략 로드맵을 즉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이 거대한 연기를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발사 3분 만에 1단 부분인 슈퍼헤비 로켓이 상단 우주선과 순조롭게 분리됩니다. 슈퍼헤비는 빠른 속도로 하강, 발사 7분 만에 발사대 로봇팔에 안착합니다. 처음으로 시도된 젓가락팔 장비를 이용한 대형 로켓 회수에 성공한 겁니다. 성공 장면이 주목을 받으면서 재사용 발사체 기술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우주항공청에서도 혁신적 변화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혁신형 재사용 발사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의 양대 핵심은 메탄 추진제 기반 엔진과 민간 주도입니다. 메탄 추진제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케로신 대비해서 한 7% 정도의 성능이 좋아지는 착륙 이후 잔류돼 있는 추진제 제거 후 다음 발사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민간 주도 방식은 경쟁형 R&D 형식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정부의 개입 없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획,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한 후 경쟁을 거쳐 최종 기업 한 곳을 선정하는 겁니다. 선정된 기업은 2026년부터 제작에 돌입하고 늦어도 2030년을 목표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K9 자주포가 사막을 거침없이 진격합니다. 나란히 늘어선 K9 자주포. 굉음과 함께 일제히 사격을 가하자 검게 변한 포연기가 사방을 감쌉니다. 카타르 지상군이 보유한 독일제 판차오비처 자주포와 함께 장사거리 사격으로 가상의 적을 타격합니다.
K2 전차도 카타르 지상군의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와 공격 작전을 진행합니다. 양국의 전차는 고속 기동 사격과 최대 유효 사거리 사격에 나서 적을 제압합니다. 특히 K2 전차는 신형 사격 통제 장치와 장병들의 뛰어난 전투 사격 능력을 바탕으로 5km 떨어진 표적을 80% 이상의 명중률로 타격하며 국산 무기 체계의 뛰어난 성능을 과시합니다. 육군은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카타르 지상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육군의 전차와 포병 부대가 해외에서 연합훈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2 전차 4대와 K9 자주포 4문이 동원됐고 제11 기동사단 장병 10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성능 설명과 탑승 체험도 진행됐는데 카타르 정부와 군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산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우방국들과의 연합훈련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실망뿐인 캠핑장이라는 제목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예약 당시 사진과 전혀 다른 모습에 더해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은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노후화됐다는 내용의 호소글입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이용객이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잡초와 곰팡이 투성이라는 글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캠핑장 예약 플랫폼에 올라온 캠핑장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취소 후 환불을 받고 싶어도 계약 약관상 플랫폼의 책임을 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5대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국립휴양림 예약 플랫폼인 숨나들이의 약관을 들여다본 결과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거나 취소,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항이 121개가 발견돼 바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예약 플랫폼이 테마별로 구분해 캠핑장을 소개하는 등 마케팅을 통해 정보 제공에 관여하고 있지만 중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정위는 또 캠핑장과 휴양림 이용 시 휴대용품 분실이나 시설 훼손이 발생했을 때 일률적으로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조항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귀책 여부를 따져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자연재해나 도로 통제 등 이용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캠핑장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이에 대한 취소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예약 취소 시 환불금을 카드 결제 취소가 아닌 플랫폼 포인트로 돌려주는 불공정 약관도 수정됐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에 입점한 대부분의 캠핑장들이 플랫폼이 정한 표준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만큼 이번 시정 조치로 개별 캠핑장들의 약관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제도. 노조 활동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A사는 노조원 125명에게 타임오프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사의 타임오프 한도 인원은 최대 12명으로 법정 한도의 10배를 초과한 겁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는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와 차량 2대 등 총 10억 4천여만 원의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고용부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된 사업장은 총 109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07개 사업장은 지적사항을 시정 완료했고 나머지 2곳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용부는 올해도 부당노동행위 의심사업장 2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공공기관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까지 감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노조 설립 방해, 탈퇴 종용 등 노동 3권 침해 행위입니다. 감독 결과 부당 노동 행위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위법 사항이 다시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